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계획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 전체 법 체계에서 헌법재판소가 바라보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떠한 시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국가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이 어우러지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하여야 할 일을 주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로 100년대계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자, 오늘은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에서는 수없이 많은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 총회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보내드리면 조합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총회야? 맨날 총회만 하고 집은 안 지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조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총회란 그 의미가 아주 크죠. 첫 번째, 총회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 법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조합원들도 모르는 사업 진행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던 겁니다. 이름으로써 결국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소송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가 끼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사업 진행을 하면서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조합원들이 확정하라는 겁니다. 총회가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사업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에는 사업의 진행 절차가 일목정연하게 잘 정해져 있죠. 그러면 사업이 이 정도 무르익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의 내용을 안건으로 정리를 하고 이 안건을 총회에 상정을 해서 결의가 되면 이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법에 적용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순환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 내용과 또 이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 이게 총회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과 또 사업 진행에 관련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말고도 이 사업 진행에 관련해서 통합을 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다들 성인이신 분들 결혼하셔서 살고 계시죠? 지금 살고 계시는 배우자 100%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부부로 사시는 분들도 100% 마음에 들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싸움이 되고 소송으로 번져가기 쉽죠. 그래서 이 총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안건 결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은 상호 간에 통합을 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총회를 지속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 총회에서는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사항이 사회상규에 위반을 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목적에 반할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죠. 따라서 사회상규에 합당하고 그리고 강행법규에도 위반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목적에 합당할 때 그 안건을 가지고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은 과거 법제에 비해서 총회의 권한을 아주 강화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 될 내용들이 아주 많죠.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총회에서 결의해야 될 것은 조합의 존폐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조합을 만드는 행위, 분리하는 행위, 합하는 행위, 이것은 조합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돼요. 또 이런 조합이 만들어져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정관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 이것도 반드시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총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또 이 조합이 존재하는 것은 조합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조합이 운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조합은 한 분 한 분에 대한 재산적 권리와 또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매우 소중하죠.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련된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조합장이나 이사나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업 진행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지금 우리가 정당성이 필요한, 정당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총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총회에서 결의해야 될 것들 중에서는 사업 진행 관련해서 약 180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해야 사업이 매듭이 지어지죠. 그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선정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시공건설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죠.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건축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체 사업 비용에 관련된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득 분배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이건 역시나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설계의 전체적인 개요가 변경이 되면 이건 역시나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된 것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는 비용에 관련된 것들이죠. 사실상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큰 부담 없이 새로 좋은 집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증액되는 것, 또 비용을 지출하는 것, 또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 비용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죠. 보통 조합원들 분께서는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장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임을 받은 조합장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잘 되어가는 조합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세 개의 동그라미로 그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조합장, 이 조합장은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전체 조합과 조합으로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좋은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조합과 조합으로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오로지 기업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 정비 업무에 뛰어들면 여러분들의 이득을 이 사람들은 가져가는 역할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이 사업은 무의미하죠.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또 우리 조합원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실력 있는 업체를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총회에 반드시 참여하는 겁니다. 총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조합 경영에 합법적으로 의결권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 이게 총회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 총회를 단지 조합장이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 진행에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내 의결권을 통해서 조합 경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조합을 살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고 꼭 참여하시는 이런 조합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